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겠다. 반 총장의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연쇄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치부의 강상구 차장과 반 총장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면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말이 가장 좀 인상 깊은데 그 발언은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은 반 총장을 쉽게 요즘 나오는 말로 디스한 겁니까? 아니면 배려한 겁니까?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반기문 총장 얘기 좀 그만하자. 미국 언론에서 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하는데 네. 우리가 좋은 평가 받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. 결론은 배려인데 그 앞부분은 독한 비판이어서 듣는 입장에서 꽤 헷갈리는 말인데 이런 거죠. 그 집 아들 학교에서 똥 쌌다면서요. 참 걱정 많으시겠어요. 그럼 이게 걱정해 주는 말이겠어요? 놀리는 말이겠어요? 네. 걱정을 빙자한 공격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.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김무성 전 대표가 올렸는데 역시 이거는 경계 심리가 많이 깔려 있는 거겠죠? 그렇죠. 경계 심리가 작동한 그렇지만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는 이중적인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어떻습니까? 지금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내년 1월에 와서 경선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나 봐야 됩니까? 언뜻 생각하기에는 반 총장 들어오면 당연히 새누리당에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반 총장으로서는 친박 후보라는 딱지를 달지 않는 게 대선 승부의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입당을 하더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. 쉽지는 않은 문제다. 결정하기도 그렇고. 그런데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아다닌다면서요. 안철수 전 대표하고 다음에 반기문 총장하고 연합해서 단일화한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침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요. 이게 원래는 그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물밑에서 좀 많이 하던 얘기인데 요사이 야당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들이 아예 대놓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. 물어봤더니 참 많이들 불안하신가 봐요 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국민의당으로 집권하는 게 목표입니다. 지금 그래픽에 나가는 지금 이 얘기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같이 묶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호남, 충청, 수도권을 이렇게 묶어서 승리하자. 이게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구성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대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정현 대표 얘기에 숨겨진 전제 조건이다.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안희정 충남지사가 관훈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충청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? 당연히 그렇죠. 더군다나 관훈클럽은 중견 언론인 모임이라서 정치인들이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장으로 자주 활용을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. 특정 지역의 지도자를 가두는 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좁은 틀에서 반 총장하고 경쟁하는 대신에 좀 더 넓은 틀로 오늘 보면 시대를 뛰어넘겠다, 20세기를 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. 반 총장하고의 대립구도는 일단은 좀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. 아무래도 충청권에서 같은 충청 출신인 반 총장을 비판할 경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를 우려했다고 봐야겠군요. 자,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제도 관훈 토론회가 있었는데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랄까 반 총장을 좀 대놓고 비판했다.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아요? 그렇죠. 지금 관훈클럽이 그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을 계속 연달아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. 어제 남지사가 나가서 반 총장을 향해서 10년 동안 일어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. 이거는 말씀 그대로 제대로 한판 해보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본인보다 지지율이 훨씬 앞서 있는 반 총장하고 뭔가 대립하는 구도를 해서 본인을 또 좀 올리자 이런 것도 좀 숨어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자택이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는 달리 사당동에 있는데 그 아파트를 손질을 하고 그쪽으로 좀 입주를 하겠다. 지금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게 실렸는데
그건 어떻습니까? 그 집이 계속 비어 있었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비워놨었는데 지금 손질을 해서 네. 귀국해서 다시 살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른바 귀국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. 이런 뜻이 되겠고요. 그러면서 귀국을 앞두고 뉴욕 교민들한테 손목시계를 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. 손목시계. 교포 민심을 좀 사겠다. 이런 네.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죠. 그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나오는 판공비도 많지가 않을 텐데 그게 어디서 그런 또 돈이 나왔는지도 한번 상당히 그렇죠. 궁금한.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도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요즘 뭐든지 다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반 총장이 본인을 페미니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?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? 네. 이제 총장으로서 마지막 유엔 총회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. 그 연설에서 유엔 고위직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을 임명해 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 예.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어요. 예.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끝나죠. 그러면서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뭔가 할 일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. 혹시 할 일 없으면은 같이 골프나 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선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웃는 농담이었어요. 네.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이 되죠. 네. 뭔가 좀 이거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있구나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. 네. 아마 반 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TV조선에서 계속 많이 좀 다뤄야 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